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5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나라. 그래도 우리는 이 피고인을 범죄의 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방탄으로 대통령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출구조사 여론조사에서도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으로서의 파트너가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과연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란 갑옷을 5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생존 신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어갑니다. 먼저요. 이재명에 대한 소식이죠. 피고인 이재명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은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이 사람 시진핑은요. 아이고 쉐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양국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이거는요. 사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보내지 않았던 문구인데요. 이번에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는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했고 양국 관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 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좋아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축전, 전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축전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래,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백악관에서 그래 뭐 좋아 뭐 이재명 뭐 지금 뭐 근데 그럼 뭐 근데 있잖아 우리는 중국이 개입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거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해 알고 있지?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동맹국의 대통령 선출을 축하하는 첫 메시지를 내면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것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받는데 사실은요.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이런 피고인 이재명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되느냐 마느냐 어떻게 뭐 저기 이재명 씨 미국 대통령과 통화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안 됐죠. 트럼프가 이렇게 입장을 내는데 전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대통령실에 강유정 대변인이 있습니다. 아마 비례대표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피고인 이재명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요. 시차 문제로 오늘 밤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밤이니까 시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통화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미국은 한낮이었다면서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시차 문제로 통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SNS를 통해 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동맹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축하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안 돼요. 전화. 별로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사실요. 그 트럼프 지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러고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아예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좀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뭐 중국이 개입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안보의 핵심 인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중국 개입설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지금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검증. 그럼 왜 검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요. 피고인 이재명이 대북 송금이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피고인 이재명의 쉐쉐 발언 그리고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마치 조롱하듯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그때 얘기할게요 라고 대답한 부분. 그러니까 친중 노선에 기울어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는 거 굉장한 포퓰리즘이죠. 성남에서 있었던 걸 경기도로 확대해서 청년 기본 그럼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아예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줘가지고 사실상 뭐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포퓰리즘.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경제 포퓰리즘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회를 장악해서 야당 대표로서 입법 독재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 법까지 뜯어고치는 상황. 이런 것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입법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이것이 입법 보고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입법조사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미국 의회 입법 보고서입니다. 여기는요 전문가 800여 명 그 안쪽으로 다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의회에서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가장 큰 리스크가 첫 번째가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피고인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북 송금 우리가 북한에다 제재를 하면서 돈을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뒤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벌크캐시, 현금을 대량으로 갖다 준 것. 이것이 이재명에게 가장 큰 사법 리스크이고 거기다 또 그 바로 밑에 있던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씨가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항소심 재판까지 받았고요. 바로 오늘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재판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까지 만든 것, 경기도에서 유독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까지 만들어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북한 제재를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여기다 돈을 갖다 준 사람, 거기다 도장을 찍은 사람, 그 명의자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부지사가 그냥 혼자 했겠느냐? 결국에는 경기도지사였던 그 당시 피고인 이재명에게 혐의가 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저는 뭐 호남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그 몰표 거의 90% 가까운 몰표를 민주당 이재명한테 줬는데 그 의도가 궁금해요. 아무리 자기 편이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긴 한데 그건 뭐 논외로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서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먼저 본 뒤에 그에 따른 외교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고인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지금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계속 재판은 해야 된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의 지지율보다도 높았죠. 63.9%. 거의 뭐 65%. 국민의 반 이상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번에 국민의힘은 못 찍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도 내가 국민의힘은 못 찍겠어. 근데 그렇지만 이재명은 어차피 재판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뽑아주고 다시 또 선거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 42.7%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될 그 국민 여론이 있고 사법부가 바보같이 당하지만 않는다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 판단했던 부분 바로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되는데 파기 환송이라는 물러선 이 물렁물렁하게 그리고 저 좌파들을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 미스 판단 미스 그것만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했을 거고 또 아무튼 사법부가 물렁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식만 보이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정식 국가 원수로 축하하고 인정하는 아주 큰 외교적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국이 고도의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도 바로 이런 부분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서 1심에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고요. 이 중 당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고 394만 달러를 해외로 보낸 혐의 이것이 유죄가 됐습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에 방북 비용 200만 달러는 조선 노동당에 전달된 불법 송금으로 1, 2심 법원 전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김 전 회장한테 대신 내도록 하게 했다는 혐의죠. 바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 공판 준비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고 또 어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이 있었어요. 뭐 여야 대표들 모아가지고 서로 뭐 비빔밥을 먹네 뭐네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법 아닙니까? 그거를 통과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태를 향해서 구태 정치다.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될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서 민주당을 헐뜯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하는 김용태, 구태 정치다.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김용태의 젊은 정치가 고작 이 수준이었느냐라고 하면서 막 김용태 의원을 향해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아버지 앞에서 수령님 앞에서 그런 발언을 첫날부터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민주당이 아버지 재판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됩니다. 라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리고 또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헌법 정신 아니냐.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사실상 법안 소위를 다 통과시킨 그 공직선거법 사실상 삭제 조항 그러니까 이재명의 면소법이죠. 그 다음에 이 형사소송법 그리고 법원조직법 오늘 통과시키지는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 발 물러선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킬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6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고등법원의 파기환송 거기는 불출석을 해서 한번 기일을 물타기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무위원들 21일 정도 교체 시간이 한 21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관 자리들은 전부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민주당 맘만 먹으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벌써 장관 후보자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막 파파파박 내정해가지고 청문회 뭐 그냥 거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다 다수인데 그러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21일 안에 뭐 장관들 싹 바뀔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6월 18일은 기일 건너뛰고 다음 기일에 있어서 국무회의 자기 사람들도 다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런 수작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국민들이 이제는 야당 대표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있어서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재로 되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과연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 과반의 선택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득표 차가 났긴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이재명이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더 감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양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김순덕 칼럼,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그리고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니까 황당하더군요. 먼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얼마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저주부터 시작해서 3년 내내 동아일보는 동결의 길을 갔는데 이번에 김순덕 씨는 이런 얘기를 썼더군요. 성남의 이변이 만들어갈 억각부양의 대동세상. 이변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은 이변이다. 이번에도 이변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정희 유신 독재 잔재도 이재명 대통령이 청산해 주었으면 한다. 아 죄송합니다. 김순덕 씨 지금 무슨 세상에 살고 있나요? 이재명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르시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 편이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됐으니까 다 눈 감고 가자는 겁니까? 바로 이런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발만 하면 된다. 지금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 국가를 위해서 개발했지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특정 기업, 특정인을 위해서 사실상 성남 FC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그게 성남시장, 성남시민을 위한 거였습니까? 경기도지사를 위한 거였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지금 뭐 박정희 유신독재 잔당도 이재명이 청산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중동 때문에 탄핵을 2번이나 당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을 이렇게 대동세상을 만들게 하자라고 하면서 박정희 독재 유신 청산해라 이딴 소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김순덕 칼럼을 보고 있는 아직도 동아일보를 구독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은요. 더 황당하더군요.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을 보여준 대선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는 누구를 밀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준석을 키운 조선일보. 왜 이준석을 키웠죠?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기 편한 거 아닙니까? 김종인의 장학생들, 김종인 장학생들 언론사에 아주 많이 포진돼 있죠. 김종인의 장학생들. 그래서 김종인은 그렇게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에 무슨 신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김종인을 축혀 세워놓고 있던 거 아닙니까? 김종인이 키운 사람 이준석, 또 조선일보가 당대표 만든 사람 이준석을 놓지 못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완전히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두드려 맞는데 보수한테 구독료 받아놓고 보수의 등을 친 그게 조선일보와 TV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조선일보가 과연 좋을까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재명의 그 영순위가 있습니다. 영순위. 그 정치개혁의 영순위. 그 뭐냐 하고 보니까 언론개혁입니다. 조선일보, TV조선 과연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수가 지켜줄 필요도 없는 그런 신문이 되어버렸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런데 여기서 양상훈 칼럼으로 돌아오면 양상훈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준석에게 간 8점 몇 프로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보수의 희망을 보게 했다. 한국 청년층에게 이준석은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또 이렇게 또 끼우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맞았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지 않아서 실제로 어제 있었던 선대위 해산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정현 전 의원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고 내부 총질에 급급한 이런 정치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개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입니다. 이 탄핵을 동조했던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요.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바로 이런 피고인 이재명을 견제하는데 더 힘쓰게 우리가 그 정풍운동이라도 지금 벌여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의 달인들은요.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싸그리 청소를 해야 된다. 이재명이 좋아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재명을 감싸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양문석이 그렇게 막말하고 사기 관련해가지고도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문석에 대해서도 감쌌던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시민의 발언 전 국민을 분노케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은요. 유시민마저도 감싸고 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서부터 얘기했듯이 나와가지고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그 사람 잘라내고 제명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건요. 자기 편한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쪽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에 선택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안다면 내부 총질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준석과 홍준표 그 외에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같이 민주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과연 이 법원에서도 대북 송금 사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법원 입장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제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재명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요. 임기를 다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생존 신고 이틀째인데요. 여러분들 뉴스 배송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